자, 바로 이어서 이 머니 칼럼 한 편 듣고 갈까 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고요.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 보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셨을까? 좀 그 내용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최근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는 9월 인상설 쪽에 조금 더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세계 최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9월달 인상 가능성을 65%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고용지표가 좋았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로카트 총재의 발언이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죠. 매파는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늘 한결같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비둘기파는 한결같이 시종일관 금리 인상을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오르골처럼 늘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기 때문에 참조할 의미가 별로 없죠. 하지만 로카트 총재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좋을 때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쁠 때는 분명하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연준의 수많은 노인들 중에서 자넷 옐런, 스탠리 피셔, 윌리엄 더들리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외의 인물 중에서 참조할 사람 한 명을 더 꼽으라면 오로지 로카트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카트는 지난 2014년도 말에도 대부분 연준의 노인들이 2015년 3월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홀로 2015년도 중후반 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최근 그의 발언들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나 자넷 옐런 연준 의장보다도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밤입니다.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애틀란타 프레스클럽이 주최한 오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될 전망인데요. 당연히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지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소매 판매, 고용 동향, 그리고 물가 지표입니다. 일단 13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다만 이 지표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명목만 가지고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 인하가 소매 판매 감소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지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에도 전월 대비 0.3%나 감소했던 이유가 대부분 유가 하락에 기인하죠. 물론 그 영향은 7월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0.6% 증가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컨센서스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저 플러스로 전환되기만 해도 매우 의미 있는 반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유가가 하락 중인데다가 최근 발표된 소비 심리 지표들도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보다 앞서서 12일에 발표될 예정인 6월 고용 그리고 이직에 관한 보고서도 중요한데요. 명목 지표보다는 하부 지표 중에 신규 구인 건수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많은 분들이 좋게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난 6월과 같은 62.6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1977년 10월 이후로 약 38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게다가 시간당 평균 근로소득 역시 한 달 전보다 고작 5센트 개선이 된 것뿐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해본다고 하더라도 고작 2.1% 정도로 연준의 기준치 3%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미 물가보다도 고용시장의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고용 및 이직에 관한 보고서 또한 이 고용시장의 질적인 부분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529만 건으로 전월 536만 3천 건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에서는 물가가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마음이 많이 가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1% 상승할 전망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은 전월 상승률 0.4%보다도 둔화되는 수준입니다.
그 외 7월 산업생산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속보치, 미국 자영업 연맹의 그 7월 소기업 낙관지수, 그리고 미국의 6월 도매재고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 중요도는 꽤 높은데요. 이번만큼은 중요도가 앞전의 세 지표보다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 지표의 이외에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6주 연속 하락한 유가가 과연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의 하락은 미국의 소매 판매는 물론이고 기업의 투자,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달러화의 흐름과도 간접적인 연골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동향에 대한 관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그 월간 시추 활동 보고서가 있고요. 오늘 밤 공개될 예정이죠.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의 11일, 그러니까 11일 날에는요.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경제 지표라든가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눈높이 좀 맞춰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